외연대 금남로 전투가 올바른 생명력 혹은 올바른 본체 혹은 실체라고 하도록 될까요? 이것이 대선 저와 일부 분석 적본 세미나 시간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말씀드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아시는 것은 그 생명력 중에서도 생명의 핵을 묘사해보려는 떡빛이 나왔을 때 그 생명의 핵이 무엇일까요? 그 생명의 핵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며 그것을 또 가임없이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은 어느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바로 박수를 한번 멋지게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밝고 명령을 때리게 하고 인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부 시간에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올바르신 당시 현장 상황을 가장 잘 묘사하고 리얼하고 팩트에 맞게 선기 작게 활공 올바를 높이 평가하며 여기 모이신 분은 물론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 책을 사서 장소에 보관하시며 턱털이 항목에 따라가고 있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다음 올라오신 분도 왼쪽 계단, 오른쪽 계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요, 이번에 축사하실 분은 정말 귀하게 모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5.18 세력들이야말로 5.18을 민주화로 분갑시켜 나라의 제도와 정치권을 장악하고 선포까지 조작하여 자유대한 민국을 배멸시킨 강력 세력이라고 천명하고 계십니다. 이분도 5.18 진상 알리기에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데요. 총선 공주의 회장이신 육사 29기 이한국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올라오실 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우리가 기회를 하는데 이 자리는 자리만 하는데 기회만 받았으니까 당황스럽습니다. 광주 사태 보험대책 국민모임 대표 이한우입니다. 5.18 광주 사태 민간연구가 동당시에 있어서 결국 5.18의 출판을 진주로 합니다. 1980년 광주 사태가 82년 대법원의 헌동 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이후 정치권 정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1997년에 민주화 운동으로 운각 판결을 내걸어서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린 지 27년, 지금 나라가 북쪽이나는 국난의 시절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글 인간의 힘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한 좌파들은 오만하게
2018년 과학기로 구성된 소위 5.18 진상조사를 가르치고 수백억 예산을 들여 6년여의 작업으로 광주 사태의 민주운동화 마무리 대물박기를 시작해서 최근의 대국민 발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편파적인 조사원이라도 수백억 정부 예산과 수백 명 공무원들이 공적 조사활동으로 그 거대한 사기를 얻는 것은 역부족이고 8년에도 그동안 감추고 숨겨두었던 사기의 실체를 보여주는 기록과 증언과 정황들이 오히려 크게 노출되어 버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적 정상회담 일사로 북에 잠입했던 김대중의 30년 집사 김경재 씨의 평양 열사명 5.18 요지 증언에 이어 김영삼 대통령의 안기부장 문영애 씨 북한군 대거 개입의 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의 증언, 나라 정치 지형을 뒤집어 엎을 핵폭탄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과 주요 언론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온갖 트릭을 잡아 김원환 박사를 감옥으로 보낸 광주 5.18 특혜 단체들도 꿀묵은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김경재 문영애 씨 증언이 핵폭탄이 외관이며 이 두 분의 증언이 이슈화되는 순간 핵폭탄의 외관을 터뜨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980년 광주 사태에 북한군의 대거 개입은 주장이 아니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된 것입니다. 지금 5.18 사태 분각 판결의 세력들은 전전긍긍하며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사태 민간 연구가 정답실을 비롯한 민간 연구관님들께 호소합니다. 이 기정화된 사실이 이 시대 최고의 애국지사들, 광주 사태 민간 연구관님들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출발점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향한 거국적 지지를 알리기 캠페인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출발점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고 북한군의 침략적 범죄 행각들의 세세한 디테일을 보다 상세히, 보다 정확히 밝혀내려는 고귀하고 고된 작업을 10년, 20년 해오신 몇 분 안 되는 광주 사태 연구관님들이 이룬 업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연구와 여러분들께서 이룩하신 이 출발점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공감이 연구가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운 출발점에서 우리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한 5.18 특별법을 폐기할 것을 촉구해야 하고, 저들의 불순한 의지로 무한 양산되고 있는 소위 5.18 유공자들의 조작 투성이 공정 내용에 대한 감사원 등 국가 차원의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압박하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삽입이라는 불순한 의도를 철저히 봉사하기 위한 국민 공감대 확장 캠페인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560 인사들의
적극적인 협력도 촉구합니다. 폭동 판결을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킨 두 원인 정권, 김영삼, 김대중의 핵심으로부터 중대한 공익 제보가 나온 것입니다. 이제는 12.6 사태와 5.18 사태의 해결에 직접 임했던 이분들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이 계속되는 묵묵부답은 공인답지 못하다는 혹독한 비판을 면치 못하겠습니다. 5.18 광주 사태에 북한 특수부의 주도적 개입 활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정당시 작게 오공이 발은 이 국면 전환의 새 출발 시기에 맞춰 참으로 시의적절한 탄생입니다. 정당시 저자는 광주 비극의 진실을 학문 분야뿐만 아니라 문학과 예술 분야, 시와 소설, 영화, 다큐, 연재 등의 활동을 폭발케하는 시로탑이 될 것입니다. 정당이라는 애국자 한 분의 순수한 열망과 신념이 일궈낸 진실이 쾌거입니다. 정당시 애국심과 정의감 그리고 그 훌륭한 성과물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동적인 축사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축사는 구성재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구성재 대표님은 작게 8.5.18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심정을 밝혀주셨는데요. 아직도 많은 의문점이 남아있는 5.18에 대해 진짜 진실을 밝혀달라는 강력한 목소리를 내주고 계십니다. 예, 백두산 TV의 구성재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재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자리가 많이 주신 감사의 말씀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우리가 느끼는 감사가 착잡하고 복잡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왔던 주장 혹은 사실 그것을 넘는 주어를 일찍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더 연구와 취재와 학술활동을 통해서 통합력이 규명되어야 된다. 뿐만이 아니고 여기 나도 보신 분이 나오시는데요. 이 책이 주는 정치적 의미는 엄청납니다. 지금 상황으로 도저히 소화가 불가능한 그런 메시지를 저는 던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몇 말씀을 부탁드려서 하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생각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고요. 우리가 갖고 있던 5.18 사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민주화운동입니다. 5.18 당시에 광주에 있었던 일반 시민과 김대중 세력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한원 박사의 연구에 이어서 이번에도 우리 정당 대표의 그 책을 통해서 민주화운동은 또 부인이 당했습니다. 민주화운동이 될 수가 없는 수많은 사례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이 책으로 우리는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다라는 우리의 생각을 다시
다시 한번 붙이는 얘기가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권력 투쟁이었다. 권력 투쟁도 명분이 없는 권력 투쟁뿐만이 아니고 반역과 반란의 방법으로 무장한 방법으로 사회 기본 시설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또 심지어 북한 공산당까지 거기 가담한 어떤 정권 투쟁이란 말은 정전한 말입니다. 그죠? 반란 반역이라는 점을 이 책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례는 책에 나오니까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거기 왔느냐 안 왔느냐, 북한이 특수군이 왔다, 정규군은 안 왔다, 이런 얘기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책은 김한원 박사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북한군은 엄청나게 개입을 했다. 그건 뭐 불문가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있긴 합니다만 북한군의 개입을 부정하는 그런 조사 활동이 이루어지면 일반 시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책은 큰 법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북한이 개입을 해서 오략 전가, 정보 전가를 통해서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이끌고 거기서 반란,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알고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 책은 그거보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더 나갔습니다. 이 책은 북한이 광주에서 내려와서 반란 저질렀을 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거기에 정치적 주도권을 행사하는 세력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들과 상의를 해서 광주 사태 폭동을 진행시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대중 세력이 그동안은 이용당했을 것이다, 이런 정도만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소위 이들의 손과 발, 어떤 때는 도구가 돼서 5.18 폭동 이후의 상황에 가담하고 있다, 이런 점을 규칙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북한군이 내려와서 현지에 있는 정치, 기득권 세력들과 야합을 해서 거기에 무관 시민들을 동원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이런 주장을 이 책은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학술적으로 굉장히 뭐랄까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저는 방황, 약탈, 교도소 공격 뿐만이 아니고 군의 작전을 막기 위해서 시민들을 동원한 사보타지, 이게 큰일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그들이 남겨놓은 세력들이 그냥 철수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남겨놨다는 겁니까? 나중에 감시 부대까지 남겨놨고 자신들과 협의한 내용이 제대로 진행하는지 감시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감시가, 그 체제가, 그 시스템이, 이 빨간 시스템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여기 호남에서 오신 분들은 꼭 가서 전화해요.
여기는 완전히 주도권은 주인은 대한민국 헌법이 아닌 겁니다. 저는 이 책은 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여러분 저 사례를 하나 들면요. 문순길이죠. 문순길이라는 문광이 도청의 지하에 설치한 다이나마이트를 폭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폐쇄합니다. 근데 지만원 박사의 글에 의하면은 그거는 몰래 잠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몰래. 거기를 경계하고 있는 이 북한군을 비롯한 북동군을 눈을 피해서 몰래 잠입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 문간이 들어가도록 이미 거기를 지키는 세력들과 들어가는 세력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만우 박사가 다 밝히지 못한 부분은 이 책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더욱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더 앞으로 천착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위나 집회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강력한 힘과 강력한 여론과 강력한 학술과 지성의 힘으로 우리는 사실을 발견해서 이 사실을 갖고 무고한 그때 희생이 당한 흥남 시민들한테 이거를 드리해야 됩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당합니다. 당신들은 김대중 여단 세력이라는 세력들과 북한에서 내려온 세력들과 그 협작을 위해서 당신들은 당한 겁니다. 라는 것을 깨우쳐야 돼요. 그것이 이 책의 의미가 이 책은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매우 적과의 내통, 이 현지 광주뿐만 아니라 광주에서 폭동에 가담한 주체들, 광주에서 폭동을 교사하는 북한군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도 서울에 있던 어떤 권력과도 내통이 있다고. 내통이란 말이 여기 책은 안 쓰고 대구 제가 하는데 어떤 연락, 중립적인 관계이 있었던 걸로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적하는 사람이 거명까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종찬이라는 사람. 당시 이종찬의 직책은 여기 어르신들 다 아시겠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안기부의 총무국장이었는데 총무국장 그리고 올파이 입고 난 후에 기조실장 1급으로 올라갔는데요. 그 사람의 지금까지 알려진 언론에서 보도된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은 김재규가 일으킨 그 반란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의 주범 기관인 안기부를 장악하고 인원을 삭감하고 속가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로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게 아니라 더 나가서 광주에 있는 폭동 세력들과 최소한 연락 거점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 연락 거점은 연락뿐만이 아니고 광주에 내려가는 군인들에 대한 지휘, 통제도 가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놀랍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말 내통이 됐었는가.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건 우리는 정말 그때부터 이 나라가 그냥 암에 걸리기 시작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책은 아주 폭발적인 이야기였어도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교회에서 어렵게 보셨는데, 이 사건은 어떨 때 일어납니까? 18년간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당하면서 권력의 공백기에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에 의해서 발생한 겁니다.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들이 군, 김대중, 김영삼 이렇게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 책은 김대중과 군의 일부 세력이 야합했다라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주회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죠? 네,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하면서 이 책에 김한원 박사가 다 얘기하지 못한 사건, 많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1년 전인데 광주 한번 내려갔습니다. 광주에 내려갔더니 거기에 있던 정보통이세요. 나이는 저보다 한 10살 많으십니다. 그분은 알고 있더라고요. 5.18 다 짬짜리 이것이 일어납니다. 광주 시민들, 그 정도면 광주 시민에서 그래도 상당한 위치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들도 서로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은, 정당 대표의 차기 나기 전에는 일반 대중은 알 수 없었던 그런 반란 세력과 북한 간의 짬짬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짬짬이 세력 중에 김대중 여당 세력들이 광주 호남을 잡고 있어서 5.18 그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일반 애국 호남 시민들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그죠? 자, 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면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서울에서 이런 고안사 요원들이 보고가 잘 안 올라오고 파출소가 피탈당하고 예비군 무기고가 습격당하는 상황에 대한 정보가 안 올라오니까 20명을 급파를 합니다. 그래서 막 거기 전교사와 당시에 개헌 군소를 사실 다니니까 거기 당시에 있던 광주에 있는 토박이 장성들이 얼어붙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들은 광주에 폭동이 일어나니까 예민하죠. 인간은 예민한 겁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뀐 것 같으니까 서울에 걸려면 뭐 걸려도 적어도 호남에서는 주인이 박정희 대통령이니까 김대중으로 바뀐 것 같으니까 김대중에 대한 그들의 반란 반영에 대한 첩보 수집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방해까지. 네? 참 큰일 났습니다. 그죠? 자, 그런 권력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권력의 공백기에서.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한두
두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진상이 규명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진상 규명의 역사 과정에서 이 정당 대표의 인식이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죠. 거기에 계엄으로 참여한 일반 장병이 있습니다. 대령 소령 이런 거 치지 말고 대위 이하만 따르고 봅시다.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었습니까? 거기 가서 하사 중사 병장이 거기 가서 폭동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고 총을 쏘게 되고 돌을 맞게 되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순직이에요. 전세가. 이 사람들 지금 악마해놨습니까? 호남에 가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큰 변란이 일어나서 군인을 동원해서 그걸 진압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정권이 바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을 정권 나라의 소 장병이 아니라 폭도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대구에서 폭동이 일어나면은 그래서 부대를 동원하면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걸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정당한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전쟁이 나면 싸워야 된다라고 해서 싸우러 가자 할 때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이게 가장 5.18 폭동의 광주 사태 진압을 위해서 참여했던 동원됐던 군인에 대한 명예 이것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될 마지막 남은 보물입니다. 이걸 못 지키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안 망하면 5년 후에 망합니다. 5년 후에 안 망하면 10년 후에 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주는 메시지가 김한원 박사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폭동 진압에 나섰다가 우리 아군의 총에 의해서 맞아 죽고 아군복을 입은 북괴군에 의해서 죽고 그러고 난 뒤 죽은 후에도 전사가 아니라 순직이 되고 죽은 후에도 용담 밖에 싸워서 죽은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폭도가 되는 이런 상황 이건 나라의 가치가 뒤집어진 거예요. 이런 나라는 아무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즘 보시죠. 소인들이 병장보다 월급이 적어서 나간다 그러잖아요. 이런 생각의 씨앗들이 정책이 돼서 이 나라를 장악되고 아시고요. 아셨으면 좋겠고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 책은 그 밖에 정승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장태환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내에 대한 많은 그 시각과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중요한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무관심입니다. 무관심들은 구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5.18이라고 폭동이라고 해도 김대중 여당 세력 2,000명인지 4,000명인지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누굽니까? 거기 광주에서 떠돌아다니는 껄렁껄렁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무고한 시민들인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5.18 안에서
경각심을 심어주는 그런 축사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직 책을 못 읽으신 분들이나 혹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읽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잘 읽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축사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해서 축사의 말씀은 모두 다 들어보았습니다. 수고해 주신 오늘 세 분의 여사님 다시 한번 박수로 고맙습니다. 이제 작게 80518의 저자 오늘의 출판 기념의 주인공인 정강 대표님을 모시고 답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올해와 같은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변상의 문제로 그렇게 지금 저런 복장으로 하신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정당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작게 8018 책을 축하해 드리신 세 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에 꺼져가는 안보 불씨를 새로 일으키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셔서 축사를 해드린 예비역 중장 이한구 중장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5일 동안 3번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한구 중장님의 메시지를 포함해서 3번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하나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핵심 그룹에서 대한민국의 공산 정권을 교체한다는 메시지를 받았고, 두 번째는 김일성 배지를 단 사람과 달지 않은 사람, 이 두 세력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길 바란다. 그 다음에 이한구 중장님께서도 그런 비슷한 메시지를 주신 건데, 김일성 배지를 단 사람들과 달지 않은 사람들이 싸움이 나지 않게 하려면 그런 일을 만든 몇 사람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5.18을 사람들은 단순하게 폭동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 폭동 맞습니까? 5.18이 폭동 맞습니까? 5.18은 전쟁입니다. 전쟁. 왜냐하면 5.18 때 하루에 500명이 죽은 날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도 하루에 500명이 죽은 날이 며칠 되지는 않습니다. 5.18 때 하루에 500명이 죽었고, 그리고 지뢰를 사용했습니다. 지뢰. 대전차 지뢰와 대인 지뢰. 지뢰는 일반 비정규전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규전에서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지뢰입니다. 이거를 5.18 때 사용을 했기 때문에 5.18은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은 5.18을 폭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막지 않으면 김일성 배지를 단 사람과 달지 않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성격들을 규정해서 5.18은 전쟁이고, 그런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을 제거를 해야지만 대한민국이 공산 세력으로부터 독립을 다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민족으로는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정권을 위양하고 공산 세력을 다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이런 메시지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나외 김대중과
국정원장들에 대한 적과 공작에서는 구체적인 이름과 사안, 요걸 더 정확하게 묘사하면서 발간할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정말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안보 부실을 다시 살려가지고 대한민국을 북한과 중국의 마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축하 기념회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네, 이번 작게 80518은 맛보기였다고 합니다. 예, 더 많은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부 출판 기념회는 마쳤습니다. 잠시 광고가 있겠는데요. 광고는 청청로 사무총장이신 김영가 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추석인데도 엄청 덥습니다. 네, 가까이 되는데 엄청 더운데 이 무더위보다도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애국심이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애국활동을 8년간, 5년간 이렇게 하시면서 올해 2024년 4월달부로 애국활동에 웬만한 그룹들의 불이 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불을 살리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원생각교에서 오신 귀한 애국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모임이 다 끝나면 저녁을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저녁을 드시면서 교제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 양쪽에 방명록이 있는데요. 두 그룹이에요. 저희 청청로 가칭 청청로 모임, 그 다음에 5.18 진상회도 대체부회의 우리 신동국 대표님이 하는 모임, 이 두 모임에 방명록이나 또 회원 가입서들을 써주시면 저희들이 잘 참조하고, 애국자들은 모임을 한 곳에만 가진 분들도 있지만 드물어요. 2중, 3중인데 다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힘을 합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2부 세미나에서는 5.18에 대한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더 많이 공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진대현 회원가입서를 전체 촬영을 하고 난 이후로 이렇게 10분간에 걸쳐서 촬영을 할 테니까는 다들 나오셔서 저희들 또 기념도 또 기록도 남겨야 또 홍보도 하기 때문에 나오셔서 기념 촬영을 저희 광고가 마치는 즉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11월 달에 이곳에서 우리 신동국 그 대표님이 한 금나무 전투를 제가 작년 11월 달에 여기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9월 달에 작게 80518로 이 세미나를 이렇게 참석하려고 했는데, 이 책들을 지만원 박사님이 쓰신 5.18에 대한 책들도 제가 다 공부를 했는데, 그런 지만원 박사님의 책들이 밝혀진 부분들도 있는데 결이 틀려요. 방향도 약간 틀리고요. 그래서 이 책들을 구입하셔서 공부를 해주시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가 다시 바로잡아야 될 일들이 벌어지는지, 제가 광화문에서도 우리 일파만파에서도 몇 번 연설을 기회를 주셔서 했는데, 5.18은 절대로 민주화가 아닙니다. 폭동입니다. 우리가 폭동 수준에서 무엇으로 나아갔다고요? 내전이었다. 그런데 그걸 44년간 숨겨둔 이유가 이 책의 말미에 다 있어요. 덮어버리자. 광주의 아픔이 크니까 덮어버리자 해서 덮었어요. 이제 44년이 지난 시점에 스물스물 모든 비밀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걸 밝히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아웃입니다. 누가 뭐래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 대한민국을 살릴 뜨거운 애국심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함께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뒤에
지금 마지막에 다 같이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냥 소개만 하면은 자리에서만 일어나 주십시오. 네, 한상수 우리 상임 총재님 오셨습니다. 어느 분이십니까? 예, 저기에 이쪽에 계시네요. 나라사랑 국민의힘으로 상임 총재이십니다. 임주성 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임주성 회장님, 예, 임주성 회장님이십니다. 나라국민의 공동연합 회장님이십니다. 원동상 재물보고 자유공파 모임 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공정함을 끌어가면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일 ROTC 4기 회장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홍성일 ROTC 4기 회장님. 신영호 오인경경 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잠깐 일어나 주시고, 예, 신영호 회장님 오셨습니다. 기세찬 중앙부 애국동지회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기세찬. 예, 뒤에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문희 자유민주애국단체 전국 총협의회 공동회장님 오셨습니다. 아까 들어오신 건데 맨 뒤에 계십니다. 예, 김문희 공동회장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본질회복 국민운동본부 조봉종 대표님 오셨습니다. 나중에 다 같이 치가 있는데 역시 한국 사람들 승리를 못합니다. 예, 아까 홍성일님 소개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네, 했죠. 자, 그리고 우리 나라사랑 동지회 제가 이렇게 활동을 지금 한 3년째 같이 하는데 나라사랑 동지회 우리 사무총장님이 대표로 일어나시죠. 한번 사무총장님 아웃시키고 계시고요. 우리 소개 대표님들 너무 섭섭해 하시지 말고요. 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들이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을 살리는 뜨거운 애국심을 가진 위대한 분들입니다. 다 같이 한번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체 사진 촬영하고 2부 잠깐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사진도 촬영하시고 2부 세미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